안녕하세요. 반브라운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정말 완전 기우뚱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도 들 정도. 이렇게 한국 금융시장이 약체적인 본질을 드러낼 줄이야 라는 또 충격도 생기게 되죠. 그대로 악전고투, 험난한 세월들을 넘어온 내구성이 나름 갖춰진 시장인데도 이렇게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변수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제의 충격에 이어서 릴레이, 완전히 바통을 회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반등적 호재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서라운드 변수가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로 죄다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말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가뜩이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더욱 이런 현상이 고조가 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들어서게 되는 1월이 거의 살벌한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세차게 이파리들이 태풍 전조의 바람에 추풍낙엽 돼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이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누구나 동의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은 IMF 1997년 단순히 외화 부족으로 인한 국가 디폴트가 생긴 것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이거 어찌 보면 단순했던 자본 위기로 비롯된 외환 위기의 성격과 다른 게 지금 총체적인 펀더멘털 부분에서의 체력이 털리고 있는 게 제일 큰 공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곳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터지게 되는 이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치명적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코스피 초반 장세는 정말 이런 우려가 물씬 풍기는, 가을이 물씬 풍겨야 하는데 이건 위기감만이 물씬 풍기기 시작하니까 갈수록 바짝바짝 말라가는 증시 궤적은 가을의 잎을 떨어뜨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또 이런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잎을 컬러풀하게 꽃 피우고 그렇게 사라지기라도 하지. 지금 금융시장은 이런 마지막 화토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스란히 회색빛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샌드맨이야? 휘둘러도 장세의 회색빛은 전혀 화사하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지수가 2400선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프 궤적을 이렇게 액면으로 쓱 한번 훑어봐도 이게 물결이 심상치가 않죠. 골이 생길 수 있는 확실한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최저 2300선까지 터치했던 궤적을 고스란히 쫓아갈 수 있는 체이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세가 이렇게 초반부터 기울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전체 종목들도 맥을 못 추게 되는 거 당연한 일이죠. 물결이 칠 때 파장이 길게 가는 웨이브 장세가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단파적인 골격들을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경색된 딱딱해진 파형을 그린다는 건 이 장세의 하락 추세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거래량도 어쩜 이렇게 부동산하고 코스피 시장하고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형 한번 보세요. 한창 올랐을 때 7월 파형은 이전의 거래량을 느슨하게 끌어올리듯이 완만한 평지 만들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올랐던 궤적보다 급격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고 있다는 건데, 또 아주 급격하게 수요가 손절을 치는 거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후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특이한 점은 지금 10월 거래량이 이미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살짝 거래량을 다시 틀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이후로 금융시장의 궤적과 똑같이 향후 장세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1월도 뭐 보름이 지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후 거래량은 속도가 확 줄어버릴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월 거래량도 뭐 많이 해봤자 뭐 3천대 후반 정도 가능할까요? 그런대로 뭐 괜찮다고 판단이 됐던 10월 거래량도 굉장히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당연히 금융시장에서의 종목들 뭐 비슷비슷한 궤적으로 가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도 어제 53,000에서 다시 무너져서 지금 52,000선에 걸쳐 있고요. 정말 우려대로 이렇게 되다가는 그대로 사만전자 쪽으로 기울어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가장 큰 난제가 되어버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외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건데, 미국 쪽 반도체 이슈,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집권 시에는 자국 반도체 퀄컴이나 인텔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바이든 때 약속한 천문학적인 보조금도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아예 뭐 폐기가 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도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업체를 할 수 있는 인텔과 퀄컴에서 인텔이 뭐 벌써부터 나락이 가고 있는 건데, 인텔은 최근에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지금 뭐 어프 수면 위로 부상을 아무리 하려 해도 힘이 붙이고 있고, 퀄컴 역시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쉴드 강하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텔과 퀄컴 합병 논의도 진행이 될 만큼 살리고 외쳐질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결국 내년도 1월이 되면 윤곽이 확실하게 나올 것도 보여서 미국 내 반도체 제품 사용하라! 뭐 거의 정원적 행정명령이 트럼프에 의해서 떨어질 만큼 극도의 보호무역으로 갈 거 뻔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코스피 장세를 이끌던 삼성의 가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위치까지 오게 됐는데, 삼성이 어려우면 그냥 코스피 시장은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가 아무리 선방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법. 이런 한계를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매물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치가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젠 금융시장의 대변동이 본격 시작되었기 때문에 황금성에서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앞으로 뭐 마구마구 던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매물량은 89,000건으로 다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9만 건을 이번 주에 찍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돌아가는 판이 보통 판이 아니거든. 이렇게 되다가 정말 본전도 못 치고 집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공포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둘러 지금 매물 시장에서도 갑자기 뭐 물밀듯이 매물량이 폭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를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시장에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전한 것과 똑같이 전통적으로 강하게 보였던 종목들, 특히 부동산에선 아파트 가치도 엄청난 조종장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 미국 나스닥과 다우, S&P 500 역시도 뭐 살짝 내려앉는 하락세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한국 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오를 때는 급격하게, 내릴 때는 개미 눈꽃만큼 내리는 모습을 보여서 당분간 달러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탄력적인 백업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테슬라가 6% 이상 빠졌다가 이제 뭐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
이제 조금 쉴 때도 됐는데 라는 분위기고, 여기는 앞으로 경제 내구성 자체가 정치력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곳. 일론 머스크가 또 인수위 또 위원으로 또 위탁이 됐다는 그런 말도 들려요. 그냥 기업 자체가 거의 하이패스 구간 통과하듯이 거칠 것이 없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죠.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오히려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엇갈린 관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단단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서울 아파트 이 자산가치, 테슬라의 자산가치 인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내려도 이게 그냥 단기간 안에 소폭의 조정세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일주일 거래에서 일상적으로 4억 하락선이 등장할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담자이가 이번 주 4억 정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30평대인데도 41억이야. 이거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0평 아파트가 41억이야. 아니, 테슬라의 가치 상향은 지금 밀어올리는 동력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정기가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청담자이가 어떤 백업 효과로 30평 아파트가 40억이 넘어가는 가치 효용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식의 부동산 자산 가치 거품은 급속도로 빠질 가능성이 큰 건 지금의 하락세가 단지 일시적 조정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저조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이 훅 떨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이 유일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가치 상향 등을 킬 수 있는 호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서울 하락세도 다음 주 거래표에서는 이제 5억 이상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3억 이상 하락하는 그런 거래가들이 주종을 이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의 위태위태한 모습들은 고스란히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위기라는 팩트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KDI가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아주 비관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예상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이거 질적으로 더 하드해질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 이게 그냥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은 상당히 이전보다, 그리고 더 이후에도 없을 완전한 금융시장, 자산시장 대변동의 시대, 그 서막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그것도 한국 시장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미리 간파한 은행들이 그래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대출 회수는 지금부터 금리로 돌려서 이자 부분에서부터 파이를 먹고 들어가야 하는 거고,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 대출 회수 본격화될 거 당연한 일이고, 벌써 인터넷 뱅크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6%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신용대출 금리가 상단 10.8%까지 치솟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10%대라는 건, 그것도 인터넷 은행에서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거 자체가 지금 금융시장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의 위기 상황은 단기적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고착될 수 있는 위기라는 점이 결이 다른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튼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 오늘도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전이가 될 거고, 역대급 조정장이 연말부터 갑작스럽게, 지금도 진행형인데 눈에 띄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연 오빠들 한번 뚝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